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난달 주택시장은 급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는 강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형 백화점들이 잇따라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마존이 주도하는 온라인 쇼핑에 이어서 코로나 사태까지 덮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자택 대피령이 완화된 주변 카운티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켓만 영업할 수 있는 수아밋 내에서 비필수 업종까지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시는 이 수아밋에 대해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코넬 대학교가 SAT 점수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SAT나 AAT 시험 제출 의무화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 많은 한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 바로 코넬 대학교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SAT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주택시장도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는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과 밀레니얼 세대들의 수요 덕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량 해고와 경기 침체 등 코로나19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남가주 지역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가주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의 단독주택 판매 건수를 37만 3천여 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2월과 비교해 무려 11.5%가 감소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1%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연방상무부가 발표한 전국의 3월 신규 주택 판매도 모두 62만 7천여 건으로 지난 2월에 비해 무려 15.4%나 급감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가격도 지난달 중간 가격이 32만 1,400달러를 기록하면서 2월에 비해 2.6%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주택 가격은 전국 수치와는 달리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월 중간 주택 가격이 61만 2,400달러를 기록해 5.6%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판매 감소가 최소한 5월까지 이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기 회복의 속도가 붙게 되면 낮은 이자율과 꾸준한 수요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화랑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곳, 바로 대형 백화점들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덮치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니만 마커스와 제시페니는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니만 마커스와 JC페니 그리고 메이시스 모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입니다.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먼저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가 이르면 26일 파산 신청을 제출할 전망입니다. 니만 마커스의 채무는 40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이번 달까지 상환해야 하는 채무만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니만 마커스 직원 14,000여 명은 대부분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중저가 백화점 체인 JC페니의 파산 신청도 임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JC페니가 채권은행들과 최대 10억 달러의 파산 금융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이 몇 주 이내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도 최근 투자은행 등과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시스 직원 12만 5천여 명도 대부분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LA 카운티 주변의 일부 카운티들이 자택 대피령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말을 맞아 다른 카운티를 방문하는 LA 카운티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자택 대피령이 완화된 다른 카운티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또 남가주 일부 해면은 여전히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격한 LA 카운티와는 달리 오렌지 카운티 일부 해변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찾기됐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오렌지 카운티는 지역에 따라 제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투라 카운티도 각 도시마다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다운타운 부근의 일부 서아미세는 비필수 업종 상점들까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마켓까지 몰려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자 다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수완밋입니다. 이 수완밋은 LA 시정부의 셧다운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필수 업종으로 구분되는 가전제품 판매점을 비롯해 미용도구 판매점, 그리고 의류업소 등 5업소가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으면 안 되는 곳이 열은 거죠. 그 자파상 같은 데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샴푸, 헤어 제품 그런 데 파는 데가 열었어요. 더구나 수완밋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완밋을 찾은 사람들과 직원들은 코로나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리두기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룰을 안 지키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협을 느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LAPD와 시검찰이 불법 영업을 강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공조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불법 업소에 대해 우선 경고 조치를 내립니다. 하지만 위반이 계속될 경우 벌금 티켓 발부는 물론 수도와 전기까지 차단시킬 방침입니다. You need to stop it. This is your chance to step up and to shut it down because if you don't, we will shut you down. LA 시정부는 어제 불법 영업을 강행해 오던 이 수완밋을 전면 폐쇄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뉴욕시의 경우 코로나 항체를 지닌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5명 중에 1명꼴이나 됩니다. 섣불리 경제활동을 재개했다가는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최근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3.9%가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전체 주민으로 환산하면 270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뉴욕주에 속한 뉴욕시에선 무려 21.2%가 항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5명 중 1명꼴입니다. It is significantly more widespread than most people had imagined, and I think it confirms the point that it spread faster. 항체가 생겼다는 건 이미 감염됐다가 회복됐다는 뜻인데 증상이 없거나 가볍다 보니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뉴욕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달 1일 이미 뉴욕 시민 10,000명 이상이 감염된 상태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 노스이스턴대는 당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5개 대도시에서 확진자가 23명에 불과했지만 실제 감염자는 27,900명에 달했다며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 감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ose places we are talking about thousands of infections by early March. That means that we have transmissions events and we had people infected much earlier in February. 숨은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서 섣불리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경우 코로나19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색 공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혹은 트럭에서 벌어지는 이색 연주회, 임태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공터. 3.5톤 트럭 위에 설치된 간이 무대에서 가수가 열창을 펼칩니다. 무대 주변에서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각자 멀찌감치 떨어진 자기 집 베란다에 나와 음악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수와 거리가 멀지만 손뼉치고 환호하는 열기는 웬만한 공연장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 앞에 막 찾아와줘서 베란다 음악회 하니까 그래도 힐링이 좀 되는 것 같고. 이번 주에만 이런 공연이 3번이나 열렸을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도 뜨겁습니다.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이에서 음악 들으시면서 옛 추억에도 한번 빠져보시고. 대구에선 트럭 짐칸에 피아노를 싣고 동네를 도는 이색 연주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연주자는 동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거나 개인 지도하는 강사들인데 코로나로 휴업을 하자 재능 기부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피아노도 학원에 놀고 있고 이러니까 뭐 나가서 연주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장난삼아 농담으로 했는 이야기가 그러면 진짜 들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사회활동을 최소화하며 생기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베란다 음악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좁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소독제나 살균제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 몸에 주사하는 방법을 시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는 게 대부분 의학 전문가들의 비판입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브리핑 도중 자외선과 소독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면서 황당한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자외선을 몸에 직접 쬐고 소독제를 주사하는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의학계에선 즉각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살균제 제조업체는 어떤 경로로든 살균제가 인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성명까지 내놨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기자들을 비꼬는 투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말라리아 약은 코로나19에 별반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약을 가장 많이 처방한 뉴욕주는 뚜렷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From the review that I heard, basically it was not seen as a positive, not seen as a negative, and didn't really have much of an effect on the recovery rate. 미 식품의약국은 말라리아 약이 코로나 환자에게 심장 문제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병원에서만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언권이 가장 큰 미국 대통령이 연이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는 처음으로 코넬 대학교가 SAT 시험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넬 대학교 측은 코로나 사태에 따라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학 입학 시험인 SAT 혹은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가을 학기 입학 지원자들은 SAT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다음 주쯤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된 봉쇄 완화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개발과 분배를 논의할 국제협의체도 발족시켰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새 420명 더 늘어 모두 25,969명이 됐습니다. 여전히 하루 3,000명대 신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루 사망자 증가폭은 지난달 19일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유럽 최대 감염 국가 스페인 역시 하루 신규 사망자가 367명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 증가 규모가 줄자 유럽 각국에선 봉쇄 조치를 조금씩 풀어나가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봉쇄를 해제해 나가는 내용으로 다음 주 화요일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고 스페인은 5월부터 감염률이 낮고 병상 여유가 있는 지역부터 봉쇄 조치를 풀어나갈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WHO와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분배에 속도를 내는 국제협의체도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세계가 공동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분배를 강조했습니다. But the vaccine and treatment that are affordable, safe, effectively, easily administered and universally available for everyone, everywhere. 협의체엔 프랑스와 독일 등 각국과 민간 부문도 참여했지만 최근 WHO와 불편한 관계인 미국 정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일본의 일부 지자체와 민간 단체는 한국 정부의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마스크는 수출 금지 품목이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간호사들까지 불러내 철야 근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陽性の方は陽性、陰性の方は陰性を見るから、陽性の方を緊急出てる時点でありえないですし。 의료 붕괴 우려에다 최근에 불량 마스크 논란까지 아베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일본 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지자체와 민간에선 한국 정부에 잇따라 SOS를 보낸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A현이 지난 8일 주 센다이 한국총영사관에 한국산 마스크 구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쿠오카의 지역 유력 인사는 지난 11일 주 후쿠오카 한국총영사관에 한국산 진단키트 구입 지원과 승차 검사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총영사관 측은 진단키트 제작업체 명단 등을 지난주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요청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6.25 해외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100만 장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해외 지원의 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는데 일본을 염두에 둔 조건으로 해석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잘 지내기를 기원한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의료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승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위중설을 증폭시킨 CNN 방송의 첫 보도에 대해선 오래된 문서를 이용한 부정확한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report was done by a network that was incorrect.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이틀 전에는 알지 못한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취재 경위를 파악했고 그 결과 잘못된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라고 규정한 겁니다. 오래됐다는 문서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대북 인적 자산과 위성 등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한 김 위원장의 동선과 건강 상태를 공유하면서 원산 일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김 위원장이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선 최신 정보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던 김 위원장에게 이번에는 의료적 문제를 겪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I hope he's not in medical trouble. I hope he's not. Have you heard anything from North Korea? Very well with him.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연락을 취해볼 수도 있다던 이틀 전 답변과 관련해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지라는 추가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궁금함을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거돈 부산시장을 신속하게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할 태스크포스 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도 비슷한 대책만 내놨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대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힘의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지역사회에 연방 예산이 할당되는 만큼 한인사회의 존재감을 알리고 영향력을 높이고 그만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머,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센서스 기금이 학교에 지원되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가겠지? 그럼 공공치안 문제는? 인구수에 따라서 경찰서가 더 생기면 안전하겠구나. 한인타운 거리 청소도 해주고 도로 보수, 공원을 더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지. 이렇게 좋은 걸 빨리 참여해야지. 이 캠페인은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미국 인구조사국 제공입니다. 네, 자신의 여비서를 강제 추행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2년 전의 일입니다. 또다시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 윤리심판은 위원 소집이 어려워 오는 27일에야 징계한다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당원 96조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낼 거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거론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퇴 시점도 문제입니다. 총선 전엔 전혀 몰랐고 어제 알았다는 건데 보름 넘게 몰랐다는 건 당내 보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점까지 조율했다는 것도 참 충격스럽습니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범죄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TF를 구성해 대책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때도 TF를 오늘부터 당 젠더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로 격상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특위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고 성폭력 신고센터도 운영해 왔다지만 재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경찰청장 출신의 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검찰은 당선인 사무실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캠프 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오전 9시 반쯤. 검찰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갑자기 들이닥친 뒤 7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황 캠프 관계자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에 따른 겁니다. 검찰은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을 한 건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상대 예비후보 측으로 황운하 캠프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지지호소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에 있던 황운하 당선인은 경선 캠프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에 불과하다며 이번 수사가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요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상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 베스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각자 집에서 촬영한 뒤 한데 모은 모습인데요. 잠깐 감상해 보시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들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고 싶어 지구촌 45개국에서 무려 6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의료진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려는 마음만큼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전하고 싶었다는데요. 이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야말로 많은 의료진들이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됐을 것 같네요. 누가 이렇게 우아하게 요리를 하죠? 냄비만 들지 않았으면 그대로 발레 무대에 옮겨놔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싱크대 동선을 누비는 몸짓 하나하나 숨길 수 없는 예술혼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자가격리 중인 무용수들이 공개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물기를 닦을 때도 하다못해 주방 식기를 정리하는 평범한 순간에서조차 그간 꾸준히 연마해온 무용 동작과 남다른 끼가 느껴지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무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나이지리아로 가볼까요? 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희한한 광경이 눈길을 끕니다. 지금 손 대신 막대기로 누르는 건가요? 직접 접촉하는 게 꺼려졌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웃들과 건배를 나누는데요. 비접촉, 비대면이 일상인 코로나 시대. 막대기 하나가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역시 뭐든 쓰긴 나름이네요. 코로나19로 실내 생활 비중이 늘면서 급격히 살이 찐 분들 많으시죠? 마음까지 보듬는 효과적인 운동법을 찾는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너무 큰 껌딱지 아닌가요? 운동하는 주인의 몸 위에 반려견이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랑곳 않고 동작을 하려니 여간 힘이 든 게 아닌 것 같죠? 그래도 주인 애쓴다고 동작 하나 해낼 때마다 따스하게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운동할 만 나긴 할 것 같네요. 이 반려견, 어부바로 주인의 근육에 중량감을 부여하는 건 물론이고요. 저항 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제법 그럴듯하게 도와주는데요. 운동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을 길러준다는 사실은 알지만 답답한 실내에서 혼자 하려니 재미도 없고 꾸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매력 만점에 도우미가 있다면 걱정 없겠습니다. 미국의 기상캐스터입니다. 고양이를 안고 날씨 예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몇 주째 집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수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난입해 잠깐 화면에 잡힌 적이 있는데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의 성화로 요즘은 아예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연한 방송 사고였는데 인기 폭발이라고 하니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 아닐까요? 마술쇼인가요? 이마에 음료수 캔을 붙여놨는데 기울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남성, 종지, 사발 가리지 않고 찰싹찰싹 붙이는데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붙여도 끄떡없습니다. 일본에 사는 기인입니다. 마치 흡착판처럼 피부로 물건을 빨아들이는 특별한 능력 때문에 이 분야 세계 기록까지 갖고 있는데요. 검사를 해봤지만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약간 높을 뿐 별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하네요. 어릴 땐 창피해서 일부러 감추려고도 했다는데 지금은 특정 기업에 음료수 캔을 붙이고 홍보를 해주거나 공연을 펼치면서 인기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스포츠 행사가 중단된 지금 한국의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 프로축구는 다음 달 8일 어버이날 개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관중 경기로 시작합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를 열고 금요일인 5월 8일부터 시즌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챔피언 전북과 FA컵 우승팀 수원이 전주에서 개막전을 치릅니다. 당분간 모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립니다. 유관중으로 전환이 결정이 될 경우에 한 번에 개방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오픈을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막이 늦어지면서 일정은 축소됐습니다. 1부 리그의 경우 지난해보다 팀당 11경기가 줄어든 27경기를 펼칩니다. 먼저 12개 팀이 홈앤어웨이로 22경기를 치르고 성적에 따라 상하위 스플릿으로 나눠 마지막 5경기를 갖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한 지침도 확정했습니다. 시즌 도중 선수단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증상 발생 시점 전후에 맞붙은 상대 팀들의 경기도 최소 2주 이상 중단됩니다. 또 감염자가 다수 발생해 리그를 종료해야 할 경우 1부 리그는 팀당 22경기 이상 치러야 정상적인 리그 성립으로 보고 최종 순위를 인정합니다. 한편 이번 시즌을 끝으로 상주시와 연고 협약이 끝나는 상무는 2부 리그로 자동 강등되고 상주는 시민구단을 창단하더라도 2부 리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네, 중국의 의료진이 북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 간부가 이끄는 대표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측들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행방이 엿새째나 묘연한 나라, 외부에서 바라본 북한,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